안녕하세요.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요, 신생아의 흔한 증상들 2부편으로요, 엄마들이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증상들과 조금은 걱정이 되는 증상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증상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땀띠, 신생아 여드름, 태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요, 더우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는 가능한 약을 잘 쓰지 않지만 심하면 병원 처방의 연고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시원하게 해주면 거의 다 없어지는 증상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태열이라는 말은요, 한방에서 하는 말이고 서양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이 태열은 신생아 때는 이 얼굴에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이마, 볼, 턱 위주로 오돌도돌하게 빨갛게 올라오고요. 크면서 이 얼굴 아래로 내려오고 특히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 때 태열이 있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아토피도 모유 수유를 만 3개월만 해도 42%의 위험도가 감소되니까 완모를 강추해 드립니다. 땀띠는 얼굴처럼요, 이게 오픈되지 않은 곳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릿속, 이 접히는 부분, 목, 옷 입고 있는 등, 이렇게 몸 전체에 나타나고요. 특히 땀이 난다고 이 목에 수건 감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이어서 이게 살이 붙으면서 이 접히는 부위에 생기니까 아기 체중 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목 부위는요, 아기가 잘 때요, 이 목 수건을 이 목 뒤에 말아서 대주면요, 목이 펴지면서 통풍이 되니까 빨리 잘 낫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여드름도요, 얼굴에 국한되는데 이 어른 여드름처럼 이 빨갛게 난 가운데에 하얗게 피지 같은 것이 보이면 그거는 신생아 여드름입니다. 자, 이 세 증상이 나타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방온도부터 체크하셔서 18도에서 22도로 시원하게 해 놓으시고, 또 옷도 더 얇은 옷이나 반팔 7부 정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며칠만 지나면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삭이도요, 싸더라도 이렇게 다리를 열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때 유난히 눈곱이 노랗게 끼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눈물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서 이 눈물이 통과되지 못하고 막히게 되니까 눈곱이 낍니다. 이것 또한 신생아 시기가 지나서 이 체표 면적이 커지면서요, 이 비류관도 넓어지게 되면 괜찮아지니까 눈곱이 낀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는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 이 막힌 비류관이 뚫려서요, 눈곱이 덜 낍니다. 자, 손을 먼저 깨끗하게 닦고 이 눈물샘에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코 쪽으로 쭉, 이 마사지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래도 계속해서 너무 많이 끼게 되면요, 이 결막염 같은 안염을 의심해서 소아과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몽고 반점은 허리나 엉덩이, 다리 부위에 이 푸른색의 멍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반점인데 특히 우리 동양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대부분은 몇 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없어집니다. 점상출혈은요, 대부분 자연분만하는 도중에 이 좁은 산도의 압박으로 인해서 피와 모세 혈관에서 혈액이 새어나오는 현상으로 얼굴이나 몸에 실핏줄이 터져서요, 작은 피멍이 드는 건데 이것도 1, 2주 안에 다 없어집니다. 연어 반점은 아기의 눈꺼풀이나 뒤통수에 붉게 나타나는 혈액성 반점으로요, 이것 또한 1년 이내에 없어집니다. 딸기 혈관종은요, 피와 동맥 팽창으로 인해서 피부가 붉게 보이는 현상으로 생후 첫 한 달 동안은 점점 붉어지고 커진 다음에요,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이것도 1년 이내에 없어집니다. 자, 다음은 카페올의 반점이라고 있는데 밀크 커피색처럼요, 밝은 갈색의 얼룩의 형태로 갈수록 색이 짙어지거나 뒤늦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 부위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빼고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립종은 얼굴 전체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코 주변에 이렇게 노랗게 좁쌀처럼 보여서 좁쌀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몇 주 이내에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성사시는 미간이 넓어서
눈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성사시라고 하는데 6개월 이후에는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정말 사시가 있으면 이 시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가끔 사시처럼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구창은 수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원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전과 영아산통은요. 이 위의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요. 귀 뒤나 머릿속에 생기는데 누런 진물과 누런 딱지가 생깁니다. 이 머리 부위는요. 이 수유하면서 엄마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손톱으로 그 딱지를 뜯어내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접촉성 피부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 혼자서 목욕시키는 표현에서 보여드렸듯이 머리 감길 때요.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 해주는 게 좋고 진물이 심하면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시면 금방 낫고요. 자, 이때도 아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예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엄마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은요, 이 목에 근육 일부가 뭉쳐서 한쪽으로 목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뭉친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다릅니다. 신생아 한 달 안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자,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하지 않고요. 이 마사지나 물리치료도 나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조리원에 있을 때 발견하기 때문에 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기 목이 전혀 돌아가지 않거나 또 돌리려고 할 때요. 아파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소대는요. 혀밑과 입안을 연결하는 띠 모양의 근육인데 선천적으로 짧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울 때 혀가 잇몸 안에서요. 하트 모양이 되어 잇몸 바깥으로 혀가 안 나올 정도여서 아기가 젖을 빠는데 못 빨면 자, 신생아 때도 수술을 해주긴 하지만 살짝 짧은 정도는요. 처음부터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아기가 말을 할 때쯤 혀 짧은 소리를 하면 그때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솔소대 수술은요. 마취 없이도 하고요. 아주 간단한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술을 한 후에 바로 수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젖을 빨아서 혀를 움직여줘야 혹시 다시 붓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유보다는요, 젖을 빠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두혈종은 두개 골막 아래에 혈액이 고이는 현상으로 자, 대부분 한쪽 머리 위에요,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혹같이 튀어나와 있는데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은 한쪽에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흡수돼서요. 나중에는 점점 딱딱해지면서 작아져서 없어집니다. 이 두혈종의 원인은요. 자연분만 과정 중에서 좁은 골반에 오랫동안 끼어 있거나 아니면 겸자 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혈종이 있으면요. 황달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황달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심잡음은요. 대부분 신생아 때는 들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심장의 판막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닫히기 때문에요. 심잡음이 없어져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만약 문제가 될 정도면요. 아기가 울 때나 먹을 때요. 이 입술 주변에 청색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서 퇴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시면요. 심장소아전문병원에서 심초음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딤플은요. 아기 항문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대부분 태아 형성 과정에서요. 이 부분이 살이 차올라서 없어져야 하는데 이 파인 상태로 그대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크면서 없어지지만 혹시 이 부위에요. 피부색이 자주색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까만 털이 나 있거나 하면 이것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서해볼 탈장은요, 이 소장이 음낭 쪽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인데, 그래서 사타구니 부위가 부어 보이고요. 특히 아기가 울 때 튀어나오고, 또 누르면 다시 들어가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생아 때는 탈장 부위에서 장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낭수종은요, 고안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1년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면 이것은 탈장이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이 수술은 간단하고 또 수술하고 나면 바로 완치가 됩니다. 잠복고환은요, 이 고환이 음낭 안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임신 중에는 이 태아 뱃속에 고환이 있다가 태어날 때쯤 음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사가도요, 약 3% 정도는 내려오지 않고 복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미숙아일 경우는 음낭에 고환이 없는 것이 흔합니다. 그래서 80%는 1년 안에 음낭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는데요. 만약 1년 안에 안 내려오면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대 탈장은 아기의 복벽이 아직 안 닫혀서 이 배꼽으로 장의 일부가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아기가 울거나 힘을 주거나 하면요, 배꼽 부위가 튀어나오는데 이 제대 탈장도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복벽이 닫히게 되면 없어집니다. 자, 이때도 탈장되는 크기에 따라서 장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1, 2부였습니다. 이 초보 엄마들이 걱정을요,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자 만든 내용이니까 부디 이 영상 보시고 마음 졸이는 엄마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휴가 되세요.